무리한 별건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민중기 특검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법원이 민특검이 기소한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죠. 김예성 씨 1심에서 무죄 그리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특검이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 가운데서 법원이 공소 기각을 선고한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수사가 상당 부분 무리했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이 어제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한 사건은 이 민중기 특검팀이 작년 7월 수사 개시 직후부터 김건희 집사 게이트라고 부르며 6개월 동안 파헤쳤던 의혹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애초 김혜성 씨가 설립해 관여한 이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가 이 대기업 등에서 투자받은 돈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까지 청탁이 전달됐는지 여부는 입증하지 못했고요. 결국 김 씨에게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여당과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김혜성 씨의 뒷배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 게이트다, 이렇게까지 몰아세웠었죠.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김 여사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애당초 게이트라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건에 관한 한 게이트라는 공세 자체가 무색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법원에서 김혜성 씨의 개인 비리 혐의까지 무죄가 난 겁니다. 네, 때문에 기소 당시에도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 자체가 무리했다라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의 판단도 특검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거나 권한이 없는 수사를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이노베스트 코리아 자금 4억 3천만 원을 횡령했다, 이 핵심 혐의에 대해서 회사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한 일련의 경제적 이익 실현 과정의 일부였고, 김 씨가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 회사 돈 약 24억 원을 가족에게 허위 급여로 지급을 하거나 생활비로 유용을 했다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나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여야 한다면서 이 혐의들은 김 여사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 비리에 불과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소 기각이라는 거는요, 이제 소송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법원이 심리 없이,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서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재판부의 판단은요, 민특검이 특검법이 허용하지도 않는 사건을 수사를 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를 했음을 인정을 하고서 따라서 기소 자체가 무효다,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민특검이 기소를 하고서 어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다른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 청탁을 노리고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선물했다, 이 사건이었는데, 이 판결문에는요, 민특검의 입증 미비,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걸 지적하는 대목이 5차례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네, 앞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민특검으로서는 체면을 단단히 구긴 셈인데요.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 측에 총선 공천을 청탁하면서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의혹으로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한국일보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무죄 판결문에서 민중기 특별팀이 공소사실 구성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5차례나 지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단 대상이 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요, 이 특검의 수사가 김 여사의 오빠가 그림 구매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점과 또 김상민 전 검사의 자금 출처를 확인할 만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명시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특검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김 전 검사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 운동용 이 차량 리스비 등 4,100만 원을 대납케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해 어제 1심 판결 후 두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그분들에게 참 죄송한 말씀 전하고,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많은 분들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천천히 다 이 빚 갚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어떤 법원의 준엄한 판단입니다. 우리 편이라면 어떻게든 무조건 봐주고 반대편은 묻지마식으로 죽이는 이런 공위병식 광풍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요. 법원이 민중기 특검의 법 밖의 별건 수사를 인정을 해서 유무죄 판단조차 하지 않고서 아예 공소 기각을 결정한 경우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앞서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자인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사건,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관련 일부 혐의에서도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맞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이 지난달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고요. 이번 이 김예성 씨 사건까지 민중기 특검은 한 달 새 세 차례나 공소 기각의 수모를 당한 겁니다. 이른바 이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자인 김모 국토부 서기관은요. 김 여사 사건과 무관하게 한 용역 업체에서 3,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김 여사가 연루된 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경우에는요. 이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샤넬백 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하면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이 불법 원정 도박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잡아서 수사를 한 뒤에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은요. 특검법상 수사 대상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관심을 이유로 수사 범위를 느슨하게 확대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한다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중기 특검의 부실 수사와 무리한 별건 수사에 대한 야권과 법조계 일각의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김매성 씨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간 내내 논란을 불렀던 민중기 특검팀의 마구잡이식 수사가 법원에서 바로잡히고 있는 거다라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이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원의 연이은 공소 기각과 무죄 판결은 결국 특검 수사가 무리했다는 방증이라면서 특검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별건 수사 등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애꿎은 피해자만 만들어낸 셈이 됐다고 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민특검이 구속 기소한 이 20명 가운데 11명이 김 여사와 무관한 별건 수사로 기소될 때부터 이런 사태가 예고된 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번에도요, 이 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수사보다는 이런 판결을 내린 법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권은 민중기 특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연속 3번 공소기각 판단에 국민 상식, 법 감정 등을 이야기하며 비판적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법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무죄 선고에 대한 생각을 묻는 민주당 측 질문에 국민이 상식이나 법 감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들이라고 했고요. 또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 김용빈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법원이 특검에게 불리한 해석을 한 것 같다며 정권은 바뀌었지만 이 기득권은 교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을 포함해서요, 이 검찰의 무리한 이른바 별건 수사 문제, 민주당도 그동안 꾸준히 비판해온 그런 사안입니다. 네,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때였죠. 당시 민주당에선 별건 수사가 가장 나쁜 수사다. 이번 기회에 별건 수사 등 검찰의 낡은 수사 관행과 결별하라 이런 목소리들이 나온 바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이 쌍방울 관련 수사 때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가 엉뚱하게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이 됐다면서 이 역시 별건 수사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예, 당시 민주당 목소리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의 낡은 수사 관행, 먼지털이식의 별건 수사, 과잉 압수수색 등은 이번 기회에 결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건 수사로 진술을 강요하는 오래된 수사 관행은 청산돼야 할 구습으로 지적돼 왔음을 검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이 벌써 3번째 공소 기각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앞서서 이제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2건이 또 무죄, 2건인가요? 무죄를 받기도 했죠. 아직 뭐 1심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수사팀이 200명이 넘었었고요. 그 다음에 180일 동안 수사를 하면서 집행한 예산만 89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수사의 결과가 정말 처참한 수준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공소 기각되거나 무죄가 나왔다고 하면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서 기소와 입증에 어느 정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죠. 이 사건의 지금 상황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보는데요. 특별히 공소 기각의 사례가 이렇게 다수 근기간에 나오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공소 기각은 그만큼 우리 법원에서 웬만하면 공소시효 도과 정도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 사례인데 단적인 예로 들면 김혜성 씨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란 이유로 공소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법에는 관련 사건, 김건희 씨 사건의 주요 14개 수사 대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번 이 그 횡령 관련된 부분은 IMS 모빌리티라는 자본 잠식 상태 회사에 이례적으로 김건희 씨를 배경에 넣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투자가 이루어졌고 결국 그 돈이 개인적으로 흘러간 겁니다. 이 범죄 사실 자체는 횡령이 성립되는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했다는 거 쉽게 납득이 안 되고요. 무죄 부분 역시도 이 일반적인 어떤 판결에 있어서의 실제 어떤 뭐 김건희 씨의 관여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 정도에 따라서는 충분히 특검이 유죄 입증을 위한 진술이나 정황 증거 등이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피고인 입장에서 판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판결 자체에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아마 특검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면서 향후 항소를 통해서 충분히 공소 기각 내지 무죄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상 최대 특검이다라고 이제 계속 선전전을 맨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큰 성과를 낼 것이라는 특검에 대한 이제 기대가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검을 통해서 추진하는 이제 그 기대 효과는 간단합니다. 수사기관이 할 수 없는 스모킹건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리고 이제 권력에 맞서기 위한 그리고 특히 이제 대통령이란 큰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독립적인 그러한 특검을 진행할 것이냐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애초에 이번 특검 자체가 태생부터가 잘못됐습니다. 그 야당은 배제하고 법 여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맞춤형 코드 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것들이 그 무리한 이제 수사를 하고 무리한 결론을 내다 보니까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특검들의 모습들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지 이 특검이 이렇게 쉽게 남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1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검찰이나 그다음에 피고인 측에서도 뭐 항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심, 3심까지 가서 또 어떤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켜봐야 됩니다.